환율이 1,500원을 향해 폭등하는 지금 여러분의 월급은 이미 몰래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위기의 원인이 미국 달러의 강세 때문이 아니라 유로, 엔화,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등 다른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봐도 원화만 유독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1998년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수치, 그리고 다른 통화와 비교해도 유독 원화만 무너지는 현실. 이대로라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환율 상승의 숨겨진 진실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외여행도 안 가고 외국 물건도 잘 안 사는데 환율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가격 부분에서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오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올해 초 80달러에서 64다지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유도 고점 대비 상당히 내려간 상태거든요. 하지만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원화 약세 때문에 원화로 표시되는 에너지 가격이 1년 중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휘발유, 경유, 전기요금, 가스비까지 모든 에너지 관련 비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월급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원화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차이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 몇 달간의 역대급 원화 약세를 설명하기에는 기존 금리 이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새로운 트렌드 두 가지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환율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나라의 경제적 매력도와 체급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상품을 더 많이 사고 싶어하고 한국에 더 투자하고 싶어하면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반대로 한국 상품의 인기가 떨어지고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원화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요즘 한국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기는커녕 폭락하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매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 돈으로 10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도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팔고 외화 시장에서 엄청난 달러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왜 이 모양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더 이상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입니다. 재무제표상 현금이 112조 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 있는 현금은 고작 11조 원뿐이라고 해요. 국내 팹 투자에 50조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해외에 있는 달러를 가져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왜 환율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해외 유보금을 대규모로 국내로 가져온 시기는 2023년 8월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 근접했다가 국민연금 개입으로 환율이 안정화되던 시기였죠. 환율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은데도 이렇게 타이밍을 맞춘 걸 보면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파운드리 공장 확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삼성전자가 현금 112조 원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국내로 들여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이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많은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의 향후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에서 원화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끝없는 원화 약세를 주도하는 또 다른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한국 개인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 채권을 얼마나 사고 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투자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코로나 시기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 300억 달 규모였는데 2022년 고금리 기조로 바뀌면서 잠깐 주춤하다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2024년 한 분기에만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0조 원이 증가했고 그 이후 1년 동안 600억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무려 100조 원이죠. 이제는 한국 개인들이 해외에 투자한 잔고가 200조 원을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분기 그 잔액이 30%씩 증가하고 있고 5년 동안 5배가 된 상황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100조 원을 샀다는 것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역대급이라고 하는 올해 수출액과 맞먹거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많은 규모의 개인 자금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2025년부터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외환 시장을 보호하고 해외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통해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을 샀거든요.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환율 조작국 지정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1억박을 가하면 어쩔 수 없죠. 최근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투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3조 원, 4조 원씩 달러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200조 원 중에서 단일 국가로는 63%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을까요? 다들 잘 아시는 이유죠. SP500은 물론 중간중간 등락은 있지만 언제나 사면 따뜻한 국밥처럼 안정적인 수익률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나라의 주식이거든요. 매년 연평균 실질 수익률 7%를 140년 동안 꾸준히 보여준 국가입니다. 물론 여기서 코스피도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미국 주식만 사려고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좋은 건 맞는데 한국 주식을 실제로 사보고 보유해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초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을 지옥 같은 2000선에서 버텨야만 했고 그 이후 4000선까지 뛰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딱 상승장이었던 1년을 맞추지 못했으면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실질 수익률이 0%나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예요. S&P 500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닷컴 버블도 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고 하락하는 시기도 있지만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장이 이렇게 좋아도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 자산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물론 코스피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지만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원화 급락으로 누가 제일 손해를 받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평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원화 가치 하락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냐 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원화 가치가 약 30% 하락했는데 50억, 80억 하는 강남 아파트들도 달러 기준 구매력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번 것도 아니고요. 의사, 변호사,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고액 연봉도 사실 할인된 오늘날의 실질 현금 가치로 본다면 똑같이 마이너스 30% 타격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저처럼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회 초년생들은 이미 쌓아놓은 자산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받게 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결국 원화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초장기 원화 채권과 굉장히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 가치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우리가 벌게 될 돈들의 구매력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일해야 할 많은 분들의 구매력도 함께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수시장을 노리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의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카페부터 시작해서 건설업, 심지어는 변호사, 의사, 법무사, 노무사 같은 국내에 국한된 전문직들 말이에요. 20대, 30대 젊음이 있을 때 앞으로 부가가치가 크게 뛸 것 같지 않은 사업에 청춘을 바치는 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내수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레버리지 비즈니스나 투자는 정말로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뭘 해야 할까요?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나가는 분들은 아마 이런 그룹에 많이 속하실 것 같은데, 해외 고객이나 한국으로 온 관광객 혹은 해외 고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출 용이한 상품을 기획하거나 그런 회사에 입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수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프리랜서 분들은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많이 따오실 텐데, 사실 요즘 챗GPT 번역도 정말 잘해주는데 굳이 국내 플랫폼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이집트, 터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같은 시장에 앱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면 가뜩이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를 벌어오고 파운드를 벌어와서 훨씬 더 높은 구매력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해외 주식 26%, 국내 주식 19%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수치라고 하지만 우리도 국민연금처럼 해외 자산 비율을 더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 정도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글로벌화된 시대에 고작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절반 혹은 절반 넘게 한국 자산만 보유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70%를 해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을 미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원화 가치가 최근 왜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